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용접기능사 기출문제 풀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9번 탄산가스 아크 용접법으로 주로 용접하는 금속은 탄산가스 아크 용접법으로 주로 용접하는 금속은 무엇일까요? 탄산가스 아크 용접은 CO2죠. CO2 용접법으로 주로 하는 거는 CO2는 영광 전용이에요. 거의 영광 전용이에요. 영광을 주로 거의 영광을 주로 하고요. 스테인리스 강도 합니다. 스테인리스 강, 영광 정도 하고요. 영광은 거의 주로 하고요. 스테인리스 강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제가 현장에서 거의 못 봤어요. 주로 영광 전용이에요. 근데 이게 CO2가 속도도 빠르고 다 좋은데 용접 전류 밀도도 높고요. 속도도 엄청 빠르고 다 좋은데 결함이 좀 많이 생기죠. 특히 슬러그가 많이 들어가죠. 슬러그 집착이 많이 돼서 RT 찍어보면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CO2가 들어가지 않도록 용착 각도 토치의 각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또 스패터가 엄청 많이 튀거든요. 스패터가 튀면은 다 갈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패터가 튀지 않도록 또 토치 각도를 잘 조절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주로 영광용이라서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배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주로 영광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조선소 같은 데 많이 쓰이는데 기타 철 구조물로 되어 있는 모든 플랜트 현장에서는 다 CO2가 쓰이겠죠? 네, 좋아요. 하지만 알로이라고 하죠? 합금이라든지 뭐 기타 비철금속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한계가 있다는 거.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영광이 우리가 제작할 때 영광이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이 CO2 용접이 제일 일자리가 많겠죠? 네. 빨리빨리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탄산가스 아크 용접을 주로 용접하는 금속은 영광이에요. 영광이죠. 네. 구리와 동합금,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강 이런 것들은 주로 GTAW가 뭐예요? 티그죠. 티그 알곤 용접이라 하는 거 그걸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리와 동합금 이런 거 주로 어디 쓰일까요? 뭔가 이런 거는 열 교환기라든지 특수한 목적을 가진 것들에서 많이 쓰여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 어디 쓸까요? 가벼워야 되는 거, 또 가벼우면서도 튼튼해야 되는 구조물들 뭐 있을까요? 요새는 뭐 자전거 같은 거, 우리 자전거 하면은 뭐 그게 뭐 대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전거도 요새 한 대에 1000만원 넘는 것도 있죠. 보통 요새 그렇죠. 보통 그냥 자전거 같은 거 100만원 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쓰이고 스테인리스 감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티그 용접으로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탄산가스 아크 용접, CO2 용접으로 주로 하는 건 영광이에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저항 용접 종류에서 맞대기 용접이 아닌 것은?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저항 용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저항 용접은 맞대기 용접, 겹치기 용접 아닌데요. 맞대기 용접은 업셋 용접, 플래시 용접, 퍼커션 용접이 있고요. 겹치기 용접은 점 용접, 심의 용접, 프로젝션 용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게 저항 용접이 맞대기 용접과 겹치기 용접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맞대기 용접 세 가지, 겹치기 용접 세 가지는 시험에 잘 나와요. 특히 맞대기 용접 이런 경우는 세 가지 딱 좋잖아요. 4개 중에 3개가 맞고 하나 틀린 거 이렇게 시험 문제 내기 참 좋겠죠? 겹치기 용접도 마찬가지죠. 3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다른 거 끼워 넣으면 문제 만들기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볼까요? 저항 용접의 종류 중에서 맞대기 용접이 아닌 것은? 맞대기 용접 볼까요? 맞대기 용접. 프로젝션 용접 어때요? 프로젝션 용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프로젝션 용접은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돌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통전을 시키면 이 돌기 부분이 벌겋게 달아오르죠. 그때 가압을 하는 거예요. 가압을 하면은 두 개가 딱 붙어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붙는데요.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붙는 거죠. 이런 거를 너깃이라고 한다고 했죠. 요 부분을 너깃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는 걸 프로젝션 용접이라고 그래요. 자, 프로젝션 용접이라 한다 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업셋 용접, 플래시 버트 용접, 퍼커션 용접은 이건 전부 겹치기 용접이에요. 죄송합니다. 맞대기 용접이에요. 이건 맞대기 용접이고요. 마주 보고 용접하는 거죠. 프로젝션 용접은 겹치기 용접이에요. 그래서 프로젝션 용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업셋 용접은 두 개를 이렇게 마주 본 다음에요. 붙여놓은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통전하면 요 마주 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여기서 열이 발생하면 전기 저항열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면 업셋을 하는 거죠. 업셋을 눌러버린다고 했죠. 누르는 업셋을 해서 용접하는 걸 업셋 용접이라고 하고요. 플래시 버튼은 두 개를 떨어뜨린다고 그랬죠. 떨어뜨려서 용접하는.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나요? 예열을 하죠. 플래시 용접은 예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통전시키면 플래시가 터지죠. 플래시가 반짝반짝거리면 터지면 플래시가 터지고요. 그 다음 뭐예요? 플래시 터진 다음에 업셋 눌러버리는 거죠. 업셋 하는 것이 플래시 버트 용접. 버트라는 거는 맞대기란 뜻이에요. 맞대기. 버트라는 게 맞대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용접 지시할 때 오늘 뭐 수직 어디서 어디까지 수직 버트 구간이에요 이렇게 말해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맞대기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작업 지시부터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버트 용접 버트 구간이고 뭐 검사법은 RT다 아니면 UT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거든요. UT가 보통 RT보다 좀 더 어렵죠. 제가 해보니까 UT는 RT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RT 같은 경우에는 찍어가지고 현상하면 그만인데, 현상하면은 이게 현상할 때 여러가지 뭐 이렇게 만약에 기공이 있다 하더라도 기공이 한 개 있는 거 가지고는 잡지 않거든요. 기공이 군을 이루고 있을 때 뭐 몇 개 이상 있을 때 이런 룰이 있어요. 잡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있을 때는 잡아내는데 한 개 있다고 잡아내고 이러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또 뭐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주로 이 RT 검사는 외주를 줘요. 대부분 직접 하는 데도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외주 주더라고요. 그래서 판독도 외주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유두리가 있는 편인데, UT 같은 경우는 외주를 안 하고 직영으로 직접 하시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UT 하시는 분이 회사에 있으신 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UT에서는 정확하게 그게 이렇게 UT에서 이렇게 조금만 튀어도, UT 기계에서 조금만 튀어도 잡아내버리거든요.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서 RT처럼 정확하게 어느 부위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보다는 그 부위에서 튀면 그냥 체크하고 팔아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UT가 좀 더 어렵다. UT 할 때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퍼커션 용접. 퍼커션 용접이라는 것은 축전지를 이용해서 이게 콘덴서 표시죠? 콘덴서 역할이 뭔가요? 전하가 여기에 응축되는 거죠? 아니, 모이는 거죠? 모여서 한 번에 큰 게 나가는 거죠? 이런 콘덴서를 이용해서 한 번에 콘덴서 응축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용접하는 걸 퍼커션 용접이라 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 11번 용접법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또 글씨가 많네요. 자, 한 부분에 대해 몇 층을 용접하다가 다음 부분의 층으로 연속시켜 용접하는 건 스킵법이다. 스킵법은 아니죠? 스킵법은 이렇게 한번 용접하고 또 용접하고 이렇게 용접한 다음에
다음에 돌아와서 이렇게 용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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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걸 스킵법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이게 꼭 비석 서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비석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 스킵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한 부분에 대해서 몇 층을 용접하다 다음 부분에 층을 연속으로 용접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렇게 쭉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쭉 용접을 해요. 이렇게 용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도 용접하고 그 다음 부분도 이렇게 용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용접을 하는 이런 거 뭐라 부르나요? 캐스케이드법이라 부른다 했죠? 캐스케이드법. 이거 캐스케이드법이에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건 제가 이론 설명한 것 중에 시공 및 설계 보면 나온 내용이죠. 네. 저희 영상을 처음 한 50강 되잖아요. 50강을 처음부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런 거 그냥 특별하게 어렵지 않게 풀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잔용력이 다소 적게 발생하고 용접 진행 방향과 용접 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걸 후진법이라 한다 했죠? 이렇게 있으면은 아크가 이렇게 나와요. 아크가 나와서 용착 방향은 이쪽에 용착이 이렇게 되는데 용접은 뒤로 가는 거죠. 이렇게 용착은 앞에서 용착이 되는데 용접은 뒤로 하는 이걸 후진법이라 한다 그랬죠. 용착 방향과 진행 방향이 같으면 전진법이라 한다 그랬죠. 각 층마다 3번 각 층마다 전체 길을 용접하는 것 다층 용접을 덧살 올림법이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이만큼 파진 있으면 이렇게 용접하고요. 쭉 용접하는 거죠. 이렇게 쭉 용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또 쭉 용접하죠. 이렇게 용접 쭉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쭉 용접하고 이렇게 계속 한 층 한 층 쌓아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쭉 쌓아가고 이렇게 쌓아가는 이런 거를 덧살 올림법이라 한다 그랬죠. 자, 한 부분씩 여러 층을 쌓아 올린 용접봉을 전진 블록법이라 한다 그랬죠. 이렇게 있으면 한 층 쌓고 두 층 쌓고 세 층 쌓고 이렇게 쭉 쌓아서 쭉 용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쭉 용접을 한 다음에 또 한 층 쌓고 쭉 용접하고요. 또 한 층 쌓고 쭉 용접하고 또 한 층 쌓고 쭉 용접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전진 블록법이라 한다 그랬죠? 네. 자, 다음 하겠습니다. 12번 용접 작업 중 전격 방지 대책으로 틀린 거예요. 틀린 것. 문제 풀 때 항상 이 틀린 거, 맞는 거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틀린 것으로 아닌 것은 그럼 어쩌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꼭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요. 꼭 여기서 틀리면 기분 나쁘거든요. 꼭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용접 작업 중 전격 방지 대책으로 틀린 걸 고르라고 했네요. 틀린 거예요. 1번 용접기 내부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용접하다 보면은 용접하다가 용접기 잘 안 된다고 용접기를 분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예, 큰일 납니다. 용접기 안에는 고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댔다가는 용접기를 망치는 수도 있고 감전되거나 전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 충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홀더의 저렴 부분이 파손되면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홀더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 뭐 티귿 홀더든 뭔 홀더든지 간에 피부과학 홀더든지 거기 파손되면 보수해야 되겠죠. 3번 숙련이 된 작업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글쎄요. 이런 사람이 가끔 있는지는 전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본 사람 중에 숙련이 되면 될수록 보호구를 더 많이 착용하고 해요. 저도 그런데 그 바지에 이렇게 밴드 차야 되잖아요. 그죠? 또 각반이라고 하나요? 각반? 바지 같은 데다 각반 차야 되잖아요. 만약에 바지가 헐렁헐렁 막 휘날리다가 끼어가지고 넘어진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권 쓰시죠? 용접살은 다 두 권 차잖아요.
하다 보면은 땀 나고 그러면은 땀이 이렇게 면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두건도 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차야죠. 당연히 마스크 당연히 차죠. 마스크도 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접면 써야 되고요. 용접면에 헬멧을 부착해서 해야 되는 현장도 많아요. 그러면 용접면에다가 헬멧을 부착해야 되고요. 그냥 용접면만 쓰라고 하는 현장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안전벨트 차셔야 되잖아요. 안전벨트 차고. 그렇죠? 안전화 신어야 되고요. 이걸 안 하는 슬리퍼 여기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 같은 거 보니까 용접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실기 영상 올리신 분 중에 막 슬리퍼 신고 있고 막 그런 분, 반바지 입고 용접하고 슬리퍼 신고 용접하고 또 안전보호 착용하지 않고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않겠습니다만 99%의 확률로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용접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용접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용접으로 생업을 이어가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용접을 대하는 자세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렇게 안전복을 착용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용접할 때 안전에 민감하지 않은 건 다 가짜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러시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전은 안전하게 항상 하셔야 됩니다. 괜찮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영상의 조회수를 보니까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와요. 수십만 거의 100만 뷰 나오는 것도 그러더라고요. 제 거는 다 해봐요. 제일 많이 나온 게 1000번 조회수가 1000번 될까 말까인데 그런 거는 막 100만 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확실해요. 현장 가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용접하는 거 전 단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슬리퍼를 신고 용접해요? 반바지 입고 용접.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안전보호 꼭 착용하고 가셔야 돼요. 자, 4번. 용접 작업이 끝났을 때는 반드시 스위치를 차단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써요. 티그토치 같은 경우도 용접 끝나고 올려놨는데 티그토치가 떨어지는 경우 써요. 그럼 티그토치에 스위치가 붙어 있잖아요. 스위치가 눌려요. 눌리면 어떻게 돼요? 고주파 팍 튀잖아요. 퇴근하다 보면은 고주파가 팍 떨어져가지고 티그토치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막 고주파 팍 튀고 있는 경우 있어요. 제정신 아닙니다. 그거는 용접사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 똥 안 닦고 간 거 똑같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스위치 반드시 차단해야 돼요. 그러면 고주파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고주파 나갈 뿐더러 이게 과열되거나 그럼 불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죠. 이건 상식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차단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찮거든요, 이게. 귀찮으면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죠? 용접 안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거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착용하세요. 답은 3번이겠네요. 네, 그죠? 13번 미그 용접에서 와이어 송급 방식이 아닌 것은 1번 푸시 방식, 2번 풀 방식, 3번 푸시 풀 방식, 4번 복합식.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이게 시험 나오기 참 좋죠. 푸시 방식, 풀 방식, 푸시 풀 방식. 이거 꼭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미그 용접, CO2 용접, GMAW 다 같은 말이죠? 네, GMAW 용접에서 CO2 용접에서 뭐 같은 말이에요. 와이어 송급 방식은 푸시 풀 방식 이렇게 해요. 자, 14번 일렉트로 가스 아크 용접에 주요 사용하는 실드 가스는 CO2 가스죠? 네. 일렉트로 가스 용접에서 주로 사용하는 실드 가스는 CO2 가스예요. CO2 가스. 그래서 그걸 뭐라 불러요? 일렉트로 가스 용접이라 하죠? CO2 가스 안 쓰는 거는 일렉트로 슬랙 용접이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